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포크레인, 굴착기, 실기시험 불합격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유감이고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여하튼 전국에 굴착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전에는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제가 막상 시험을 봐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실기시험도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큐넷에서 실기시험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빡빡하진 않은데 뭐 인터넷에 다른 영상 보니까 필기시험도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빨리 마감이 돼서 지방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회차에 정원이 3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기시험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보통 그 오픈하는 날짜 10시부터 접수가 되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준비하셨다가 바로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이틀에 걸쳐서 한 총 4회차 정도 보기 때문에 거의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시험 보려면은 조금 부지런 떨어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한 달 전쯤에 봤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 경북 안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나 대구 아니면 영주가 있는데 영주가 그나마 가까워서 경북 영주에서 시험을 치렀고요. 결과는 불합격했습니다. 굴착은 해보지도 못하고 주행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처음 도착하게 되면은 그 대기실에서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호명을 하면은 앞에 나가서 신분증 확인과 동시에 그 핸드폰을 다 반납하게 돼 있어요. 핸드폰 다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이렇게 뽑기를 하더라고요. 번호표가 이렇게 집게 번호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 신분증 확인하러 나갔을 적에 이렇게 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굴착기가 12시 반, 지게차가 2시 시험이었었거든요. 그렇게 같은 날 두 가지를 보는 경우에는 굴착기 시험을 좀 제일 먼저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처음에 번호 뽑기 전에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을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먼저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하면은 뭐 1, 2, 3, 4번 순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증 확인과 휴대폰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시험 전반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는 전부 이제 시험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자분께서 기기의 어떤 장치 부분을 다 소개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굴착기 같은 경우 뭐 볼보도 있고 현대도 있고 회사가 다 틀리잖아요. 회사마다 이 그 레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각종 그 기기들의 위치가 좀 다른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어디 있고 뭐 클러치는 어디 있고 그리고 변속기는 어디 있고 이런 거 처음에 다 일일이 어디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관계자분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시험 본다고. 그 이후에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이제 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주행하고 굴착 작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행이 25점, 굴착 작업이 75점 그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실격하게 되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통상 주행 2분짜리 주행 그리고 굴착이 4분인데 주행부터 시작하는데 주행에서 거의 40% 떨어진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착 그 주행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은 끝날 때까지 내가 1번으로 주행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바로 굴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30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다 한 장소에 기다렸다가 주행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동시에 다 굴착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굴착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뒷번호만 그 시험 장소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기하면서도 시험 보는 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주행 같은 경우는 주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S 코스잖아요. S 코스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바퀴가 라인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시간 초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격을 하게 되고 실격을 하게 되면 관계자분께서 호루라기를 부르세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구간은 관계자분께서 차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절차 및 방법은 대강 이렇게 되고요. 몇 가지 감점사항이 있는데, 안전벨트 착용 안 할 경우에 감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해서 안전벨트 까먹는 분 계세요. 그리고 또 복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복이 이제 감점사항이 있는데, 반팔도 안 되고 반바지도 안 된대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반팔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팔을 입게 되면은 토시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팔일 경우에 토시 착용을 해야 되고, 반바지 절대 안 되고, 신발도 작업화나 운동화 정도. 당연히 슬리퍼 신으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복장도 불량할 경우에는 감점사항이 있다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치러 보니까 보통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에서 연습하던 차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주 시험장에 있는 차랑 학원에 있는 차랑 기종이 틀렸어요. 저는 이제 볼보 차로 연습을 했었는데, 영주 시험장 같은 경우는, 주행 같은 경우는 삼성차예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볼보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삼성차가 아직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종된 모델이죠. 오래된 기종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핸들 감각이 학원에서 했을 때랑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물론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 시험장에서는 핸들을 꺾어도 그 커브, 그 핸들 회전 각이 작기 때문에 핸들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S코스 쭉 들어간 다음에 후진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후진해서 나올 적에 핸들을 바짝 감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요즘 차종 같은 경우는 핸들을 바짝 감게 되면은 더 이상 핸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핸들이 풀리지만 않게 잡고 나오면 되는데, 영주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들을 다 감아도 핸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사전에 그 시험장에 있는 기종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듣고 가면은 차라리 대처가 좋은데, 만약에 그런 정보 없이 갔다가 뭐 핸들 돌아가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기가 됐던 실기가 됐던 면허 취득이 목적이시라고 하면은 학원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보면은 보통 뭐 저희처럼 집에 굴착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일하다가 면허 없이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굴착기든 지게차든 본인이 이제 몇 번 타서 탈 줄 아시는 분들은 학원 같은 데 안 다니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원을 다니면은 공식도 가르쳐 주고, 또 그 시험장에 있는 기종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근데 학원을 안 다니고 내가 그냥 운전할 줄 안다고 바로 시험장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기종에 대한 정보도 좀 부족할 수 있고, 공식 같은 거를 모르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은 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굴착기를 설령 뭐 작업장에서 잘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다 붙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봤던 영주 시험장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40%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이 30명인데 30명 시험 보면은 최종 합격하는 인원은 한 1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좀 위안을 지금 삼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원 다니시면은 웬만하면 거의 붙으세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안 다니고 본인이 이제 운전할 줄 안다고 해서 그냥 오신 분들이 공식도 모르고 기종에 대한 어떤 특징도 모르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자동차를, 제가 1톤 트럭도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 후진에 좀 약해요. 주차하면서 후진 정도는 하지만 이 후진 거리가 멀어지면은 똑바로 후진을 못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후진을 잘 못하는데 그 굴착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굴착기 후진을 하려니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저의 불합격 요인은 워낙에 제가 이제 후진할 적에 핸들 감도 좀 떨어지는 상태였지만, 이 제가 연습하던 차랑 그 시험장의 차종이 틀리다 보니까 핸들 이 민감도가 너무 틀린 거예요. 얘기를 듣고 갔지만 막상 돌려보니까 이게 진짜 그제서야 체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체감을 했을 적에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S코스 들어가다가 선을 밟아가지고 실격을 했습니다. 실은 연습할 당시에는 S라인 들어가는 거는 제가 무리 없이 잘했고, 나오는 것도 정지선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저의 취약점은 마지막 주차하러 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그 구간에서 핸들 조작을 잘 못해서 그게 좀 많이 약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시험장에 가서는 전진할 때부터 이 핸들 감이 틀리다 보니까 핸들을 더 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인제 덜 감았던 거죠. 그래 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선에 막 바퀴가 앞바퀴가 선에 막 닿을랑말랑 하는 거예요. 원래는 1m 정도 떨어져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와중에 또 후진해 가지고 또 다시 틀었다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S 코스를 들어갈 적에 잘 들어가야지 저처럼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좁게 들어가거나 후진해서 맞춰서 들어가면은 나올 적에 거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다가 S라인 이렇게 나오다가 선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쪽 기기에 대한 감을 좀 익혀서 실기시험을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다음 달에 가서 하면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행은 저희 집에는 굴착기가 궤도식이거든요. 주행할 일도 없는데 주행 때문에 굴착도 못 해보고 떨어졌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굴착은 제가 그래도 안정권에, 시간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큰 실수 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행이 2분인데 주행에서 떨어지면은 굴착까지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 일단 시험 장소에서는 핸드폰도 다 반납을 하고 거기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불가하다고 막 써놨기 때문에 대놓고 찍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연습하면서 찍은 풀코스 연습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이 영상 끝나는 대로 바로 뒷부분에다가 추가할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요즘 유튜브 찾아보면 유튜브에도 실기시험 어떤 공식에 대한 부분도 정보가 많아요. 학원에서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몇 센치를 뛰어가고 이런 거 백날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게 차라리 그런 거 아는 것보다 저는 기기 장비를 한 번이라도 더 타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주를 이제 실기 연습을 했었거든요. 물론 초반에는 이제 풀 작업을 다 안 하고 처음에는 붐 드는 것만 며칠 연습하다가 버킷 또 땅 파는 것만 며칠 연습하다가 스윙하는 거 며칠 연습하다가 이렇게 부분 연습하기 때문에 풀 작업 연습을 한 건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그래도 일주일을 매일매일 타다 보니까 그 감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주행은 저희가 주행 교육이 마지막 주에 있었었는데 주행을 많이 못 탔어요. 그리고 좀만 더 탔으면 감을 더 익혔을 텐데 여러 가지로 아쉽긴 하지만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이론도 중요합니다. 물론 공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장비를 한 번이라도 더 타봐서 감을 제대로 익히는 거죠. 핸들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굴착하는 감, 또 주행감 이런 것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유념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뒤에는 제가 실제 굴착하는 장면 그리고 주행 타는 모습을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비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적에는 저렇게 등이 보이도록 뒤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면 안전벨트 착용을 하고 안 하면 감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안전장치 있어요. 그거를 해제해야지 기기가 작동을 하거든요. 안전장치를 내려준 다음에 RPM을 4단으로 올리고 이제 레버를 이용해서 굴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가지를 떠서 반대편 방향에다가 붓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폴대에 줄이 있어요. 이 스윙 작업을 할 적에 이 줄에 닿거나 건들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에다 흙을 내린 다음에 다시 붐을 접고 버킷을 접고 올려서 돌아와야죠. 이때 돌아오면서 저 줄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자, 내려가서 또 푸게 되죠. 이렇게 총 4번, 4바가지를 퍼서 반대쪽에다 다 붓고 마지막에 나라시라고 평탄 작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총 4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초과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버 조작을 할 적에 너무 급하게 막 레버를 급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기기가 덜컹덜컹하고 막
덜컹거리거든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덜컹거려도 조작 미숙으로 뭐 실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점수가 안 나오고 좀 감점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레버는 좀 최대한 부드럽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흙 풀어 지금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적에도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안전띠 같은 걸로 3면이 이렇게 줄 쳐놨거든요. 양 옆으로. 그리고 버켓 지금 폈을 적에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도 저 줄이 있어요. 그 줄에 버켓이 닿으면 안 돼요. 밖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3번째죠. 그리고 스윙 작업하거나 이렇게 움직일 적에 흙을 너무 많이 흘려도 안 되고, 흙량은 바가지의 한 3분의 2 이상은 퍼야 된다고 합니다. 흙량이 너무 부족해도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붓고 나서 이게 바가지 접을 적에 이때 좀 시간 지체되시는 분인데 이때도 최대한 좀 빨리 접어야지 시간 단축이 될 것 같아요. 빈 바가지 스윙할 적에 좀 빨리 돌려야 되고요. 스윙에서 딱 멈출 적에도 가급적 가운데에 멈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가운데 안 맞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거 맞추다 보면 또 거기서 시간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연습하면서 보니까 모든 단계에 실수 없이, 실수해가지고서는 막 옆으로 막 뭐 맞추고 이러다 보면 시간 초과되기 딱 좋거든요. 근데 실수 없이 단계에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붐 내려서 버켓 펴서 흙 붙죠?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제 저 바가지를 바닥에다 꽂고 나라시 평탄 작업을 하게 되죠. 평탄 작업을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 평탄 작업도 너무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비스무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애쓰다 보면 시간 초과되거든요. 하고 마지막에 꽂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도 지금 이렇게 줄 쳐놨잖아요. 안전띠 같은 거. 이 버켓이 작업하는 도중에 이 줄에 닿으면 안 돼요. 줄 밖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